자, 이번 영상에서는 계속해서 삼형식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자, 삼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이루어진 문장이죠. 우리가 저 공식을 읽을 때 삼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삼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영혼 없이 외우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했어요. 저 공식 이렇게 읽어야 한다고 했죠. 아하, 주어, 동사까지 썼는데 즉 문장의 기본 요건은 갖췄는데 동사의 뜻 때문에 뭔 말인지 모르겠구나. 뭐 때문에? 동사의 뜻 때문에. 탐이 cut, 잘랐다. 이렇게 동사까지만 썼더니 문장이 완성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필연적으로 동사 뒤에 추가적인 정보, 즉 뭘 잘랐는지를 반드시 말해야 의사소통이 되겠구나. 즉 문장이 완성되겠구나. 뭐 때문에? 동사의 뜻 때문에. 저 동사 cut, 얘가 자르다 라는 뜻인데 그럼 그 뒤에 뭘 잘랐는지 정보를 줘야지. 그래야 의사소통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저렇게 동사 뒤에 뭐를 여기에 해당하는 정보, 즉 동작을 당하는 놈, 요걸 우린 목적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 목적어를 넣어줘야 하는 거구나. The tree, 요렇게. 근데 이게 the tree, 요거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넣어야 의사소통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목적어는 필수 성분이라는 거야.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래서 저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가 필수적인 문장을 우리가 삼형식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한 거지. 이런 생각들이 쭉 이어져야 여러분들이 삼형식을 제대로 이해를 하신 거예요. 결국 동사의 뜻 때문에 반드시 목적어가 필요한 문형, 이걸 삼형식 이렇게 부르기로 정했다 이거지요. 근데 여기서 저 목적어에 대한 개념이 문제가 되는데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목적어라는 건 동작의 대상, 즉 그 동작을 당하는 애가 되는 거라고 했죠. 저기서 자르다, 요 동작의 대상, 자르는 동작을 하는데 그걸 당하는 애, 그게 나무, the tree, 요 놈이고 이걸 목적어라고 부른다 이거였어요. 그리고 이 목적어라는 건 우리말로 에게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렇게 우리말 해석으로 판정하면 99%는 목적어를 판정해 내실 수가 있어요. 100%가 아닌 게 좀 서운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99%는 해결이 되는구나 이렇게 보셔야지. 에게로 해석했을 때 오류가 생기는 나머지 1% 때문에 또 고민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문법적인 분석을 할 때는 최우선 1순위로 적용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정의 원칙이고요. 그 다음 2순위가 해석이에요. 근데 활용하기에 편하고 빠른 건 저 해석 방식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저 방식을 쓰시면 돼요. 그런데 해석을 적용했을 때 약간 아리까리 혼동이 생기는 경우가 생기실 거예요. 그럼 이제 1번 원칙을 적용시켜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엔 이렇게 해석이 충돌할 때 어떻게 판정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화면을 보시면 I go to school, 아주 쉬운 문장이죠. 나는 학교에 간다. 나는 학교에 다닌다. 뭐 이런 뜻인데 이게 우리 한국어 해석으로 두 가지가 다 가능해.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혼동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I, 나는, go, 간다, to school, 학교에, 학교에 이러면 장소네. 그럼 부사. 자, 직접 수식하는 형용사와 부사는 문형에 영향을 줄 수 없는 데코레이션이라 그랬죠. 그럼 일형식이 될 거고. 근데 우리는 저걸 이렇게도 말하거든요. 한국어에서는 나는 학교를 간다. 저렇게 말하면 학교를, 요거 목적어네. 그럼 삼형식이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결국 우리말 해석법에 따라서 저 문장이 일형식이냐 삼형식이냐 갈린다는 건데 사실 그럴 리는 없죠. 한국어 해석이 영어의 절대적 기준은 될 수가 없으니까. 자, 지금 문제거리가 되고 있는 게 to school 요 놈이죠. 자, 앞에 전치사 to 다음에 명사 school 요게 왔어요. 즉 전치사 구라는 말이지. 우리 전치사 편에서 공부했잖아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즉 전치사구는 수식어다. 즉 형용사 부사 역할한다. 그러니까 저 to school, 쟤는 부사라는 말이에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 부사는 decoration, 즉 장식품이니까 문형에 영향을 줄 수 없다.
고로 저 문장은 일형식이 맞는 거예요. 삼형식 아니에요. 자, 근데 결국 이 문장이 저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이유가 또 동사 때문이에요. I go, 나는 간다. 그럼 저 뒤에 상식적으로 어디에 가는지 장소가 나오는 게 일반적으로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장소를 나타내는 말은 품사적으로 부사거든. 시간, 장소, 이유, 원인, 부사의 종류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저 노란 밑줄 친 자리는 부사 자리고 학교에 간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school 얘를 썼는데 이건 곤란하지. 왜 곤란해요? 부사 자리인데 학교라는 명사가 맞잖아요. 부사 자리에 명사 오는 건 반칙이지. 자, 그럼 어떡할까? 학교 가지 말까? 그럼 또 안 되죠. 저 노란 줄에는 부사가 와야 하니까 명사 school 얘를 부사로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말도 학교라는 명사를 부사로 바꾸려고 요걸 붙이거든. 학교에 요렇게요. 영어도 원리는 같습니다. 대신 영어는 명사를 부사로 만들려면 앞에 적절한 전치사를 쓰면 된다고 했죠. 이게 전치사의 존재 이유고 전치사 본래의 기능이에요. 명사를 수식어, 즉 형용사나 부사로 만드는 거, 이걸 위해서 태어난 게 전치사예요. 그래서 앞에 이렇게 to를 톡 붙여놓는 거지. 그러면 저 노란색 밑줄 부분, 즉 부사가 와야 할 자리에 이제 부사가 오게 된 거예요. 전치사 to가 붙어서 자, school 이 명사가 부사로 바뀐 거거든. 자, 그래서 이제 문장이 제대로 완성이 된 거예요. to school 요게 이제 부사란 얘기예요. 우리말로 치면 학교가 아니고 학교에 요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건 어때요? I go there. 나는 간다. there. 거기에 school. 아까 school 앞에는 to가 있었는데 얘는 또 to가 없네. go to school. 이것처럼 하도 to가 많이 사용되니까 go to 항상 go 다음에는 to가 많이 나오니까 그냥 원래 to가 당연히 와야 한다고 착각하는 학생들이 많죠. 자, 그래서 저 문장도 굳이 I go to there 이렇게 쓰는 애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혹은 외워서 I go there 이렇게 잘 써놓고도 제가 가끔 이렇게 심술궂게 물어봐요. 야, 여긴 왜 to 빼먹었냐? 이렇게 물어보면 또 얘가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또 to를 씁니다. 자, 못된 선생님이죠. 자, 근데 여러분들 there 얘는요 사전을 보시면 부사로도 쓰이고 명사로도 쓰여요. 부사의 기능이 있네. 그럼 당연히 저 자리에 그냥 폭 들어가 앉으면 되는 거예요. 명사로도 쓰인다니까 선생님 또 to 붙여서 써도 되잖아요. 굳이 뭐하러 그러냐고. 그죠? 한 단어로 끝낼 거 뭐하러 두 단어 써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럴 이유가 없어요. 변태라고 욕먹습니다. 아니 걸어서 10분이면 가는 길이 있는데 굳이 돌고 돌아서 30분 걸어가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셨죠? 한 단어로 처리할 수 있는데 굳이 두 단어 쓰겠다. 변태라니까. 자, 여튼 당연히 저 문장도 일형식이죠. 부사는 안 쳐주니까 주어 동사로 끝난 일형식이에요. 자, 하나 더 볼까요? He is running in the playground. 이 문장을 해석하면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그는 운동장을 뛰고 있다. 그는 운동장에서 뛰고 있다. 한국어 해석은 이 두 가지 모두 가능하죠? 자, 근데 운동장을 이렇게 목적어처럼 해석하면 저게 삼형식 같기도 하고 운동장에서 이렇게 장소를 표현하는 부사로 해석하면 저게 일형식 같기도 하고 하지만 일형식이면서 동시에 삼형식일 수는 없어요. 남자이면서 동시에 여자일 수는 없거든. 자, 이제 여러분들은 저게 몇 형식인지 아실 거예요. 일형식이라는 거 아시는 거예요. 그죠? 전치사 in과 명사 playground 이렇게 전치사와 명사가 뭉치면 수식어 역할을 하게 되고 수식어는 데코레이션, 즉 장식품이니까 문장의 본질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저 문장은 일형식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다뤄본 두 문장에서 전치사 구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I go to school. 저 문장에서 전치사 to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그쵸? 명사 school, 얘를 부사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즉 명사 앞에 붙은 전치사예요. 명사 school과 연결된 부사입니다. 요걸 잘 알아두세요. 다음 영상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자, 부사 자리니까 명사는 뭐다? 명사면 반칙이니까 그 문법적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 명사 앞에 붙은 거예요. 명사를 부사로 바꾸려고. He is running in the playground. 이 문장에서 전치사 in은 왜 붙었고 어디에 붙었나요? 그쵸? 걔가 뛰고 있는데 어디서 뛰고 있는지 역시 장소를 표현하고 싶었어.
그건 부사니까 저 노란색 밑줄 친 자리엔 부사가 와야 되는데 playground 얘는 운동장이라는 명사잖아요. 부사 자리에 명사 오면 반칙이라 했죠. 그래서 문법적으로 틀리니까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은 어색하게 들리니까 또는 의미가 잘못 전달될 수도 있으니까 이 문법적 오류를 해결하려고 전치사 in을 명사 앞에 붙인 거예요. 자, 그게 전치사 본래 목적이니까 전치사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그거니까. 자, 우리말에서는 운동장이라는 명사에 에서라는 조사를 붙이죠. 운동장에서 이렇게 하면 명사가 부사로 변하듯이 영어에서도 명사 앞에 전치사를 붙여서 명사를 부사로 만든 거예요. 여기서 또 야, 한국어는 명사 뒤에 에서 붙이는데 도대체 영어는 왜 명사 앞에 붙이는 거야? 한국어처럼 뒤에 붙여야지. 이렇게 불평하시면 안 돼요. 자, 이 장면에서는 아하, 한국어나 영어나 부사 자리에 명사가 오면 불편하구나. 뭔가 이상하구나. 바보 같구나. 그래서 한국어에서도 영어에서도 명사에다가 뭔가를 붙여갖고 부사를 바꾸는구나. 한국어나 영어나 운영 원리가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끄덕끄덕 해야지. 아니 저것들은 왜 명사 앞에다 붙이고 지롤이요.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은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위험해요. 자, 한국어가 영어의 기준이 될 순 없잖아요. 한국어는 한국어고 영어는 영어니까. 어쨌든 우리가 아는 전치사의 가장 근본적인 존재 목적, 명사 앞에 붙어서 그 명사를 형용사나 부사로 바꿔준다. 그래서 이렇게 전치사와 명사가 합쳐져서 두 단어 이상이 되니까. 근데 또 주어 동사 관계는 없어. 그런 걸 우리는 구라고 불러요. 그래서 전치사구 이렇게 부르는데 이 전치사구는 결국 수식구, 즉 형용사나 부사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내용과도 정확히 일치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I gave a book to him. 이 문장도 주어는 I, 나는, 동사는 gave, 줬다. 자, 근데 그 뒤에 보니까 a book 이게 나오네. 줬다. 그랬으면 뭘 줬는지, 누구에게 줬는지 이런 게 꼭 나와야 돼요. 근데 a book이 나왔으니까 책에게 준 건 아니겠지. 책을 줬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 그럼 일단 여기까지 보면 나는 줬다 책을 목적어 이렇게 삼형식이에요. 근데 문제는 뒤에 to him 얘가 좀 걸리적거려. 해석해보면 너에게 이거거든. 그죠? 자, 우리가 목적어를 해석하면 을에게 이렇게 된다. 을에게 이렇게 해석이 되면 목적어다. 보통 이렇게 많이들 알고 그렇게 활용을 하잖아요.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해석을 통해서 맞춰보는 건 99%까지는 맞는데 나머지 1%는 안 맞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요게 바로 그 안 맞는 1% 중에 하나예요. 분명히 너에게 이렇게 해석이 돼서 을에게 목적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라? 가만 보니까 명사 앞에 전치사 to가 있어. 저게 또 전치사의 to인지 투부정사의 to인지 혼동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투부정사의 to라면은 뒤에 동사 원형이 왔겠지. 그게 투부정사의 정의잖아요. 동사 원형 앞에 to를 붙여서 동사를 명사나 형용사, 부사로 바꾼다. 이게 투부정사잖아요. 근데 얘는 뒤에 동사 원형이 온 게 아니고 명사가 왔어요. 그럼 전치사지. 근데 저렇게 명사 앞에 전치사를 붙이면 수식어가 된다 했는데 데코레이션, 장식품 된다 했는데 이 경우는 책을 줬는데 누구에게 줬냐? 즉 책이 전달된 방향, 철수 쪽이냐? 영수 쪽이냐? 이렇게 책이 전달된 방향을 표현하고 있어요. 시간, 장소, 이유, 원인, 목적, 결과, 조건, 정도, 방법, 방향. 아하, 부사네, 부사. 근데 굳이 이런 걸 적용 안 해도 우린 이미 저렇게 명사 앞에 전치사가 붙었어? 그럼 수식어지. 수식어는 문형에 영향을 못 주지. 요거 알잖아요? 그래서 to him, 쟤는요, 문형에 영향을 못 줘요. 그럼 결국 저 문장은 삼형식으로 확정이 되는 거죠? 나는 줬다, 뭐를 이렇게 목적어 삼형식으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법서를 보면 I gave him a book. 자, 요건 4형식 문형입니다. 자, 우리가 다음 4형식 문형에서 배울 건데 일단 지금은 4형식 문형이구나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 4형식 문형에서 목적어 위치가 바뀌면 I gave a book to him. 요건 3형식이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문법서에서 4형식 문형에서 목적어 위치가 바뀌면 3형식으로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죠? 자, 위에 건 4형식, 아래 건 3형식. 아하, to him. 얘가
전치사구구나. 그래서 안 쳐주는구나. 그러면 결국 목적어 하나 남으니까 삼형식이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내용은 우리가 사형식 공부할 때 좀 더 자세히 공부하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그냥 저 밑에 문장을 왜 삼형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렇게 문장의 구조에 따라서 근데 이 문장의 구조는 동사가 결정하니까 결국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번호를 붙이는 방식은 한국, 일본, 대만 정도의 문법서에서만 등장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상해에서 일할 때 국제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자기들 교과서 들고 와갖고 질문을 자주 하다 보니까 걔들이 쓰는 영어 교과서를 자주 보게 됐거든요. 자, 근데 국제학교 애들은 보통 미국 학생들이 쓰는 교과서, 그 책을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거기엔 1형식, 2형식 이렇게 번호 붙인 게 없어요. 그냥 주어 동사 형태 문장, 주어 동사 보호의 형태 문장 뭐 이런 식이에요. 번호 있는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원어민 교사들에게 물어보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놀라면서 뭐 그런 번호 붙이는 게 있어?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자기들도 저기다가 번호 붙이는 건 처음 들어본대요. 저한테 처음 들어본 거예요. 자, 여튼 번호를 붙이든 안 붙이든 이렇게 1형식부터 5형식 문형을 분류하고 배우는 목적이 뭘까? 간단해요. 모든 문법적인 내용은 문장 해석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장을 잘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끝이지. 더 이상 무슨 목적이 있겠어요. 문법을 배우는 목적? 아니, 문장 해석 잘하려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문장 정확히 잘 만들려고. 이게 다예요. 그죠? 모든 문법적인 내용은 다 그게 목적이에요. 그 이상의 목적은 필요가 없죠.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문장 해석 잘 됐어. 그리고 문장도 잘 만들었어. 그러면 문법은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건 원어민들은 그게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우리는 원어민이 아니니까 문법을 모르면 문장 해석도 문장 작성도 어렵죠. 근데 사실 이건 원어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미드나 영화를 보면 사람들이 다 저게 맞는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저렇게 쓰면 안 되는데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특히 조금 긴 대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문법적으로 또는 언어 구조상 논리적으로 틀린 문장들이 정말 많아요.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국어 선생님이나 논술 선생님 같은 분들은 한국어 드라마나 영화 또는 각종 연설문들, 신문 기사나 인터뷰 문장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요. 한숨 푹푹 쉬시는 분들 많아요. 비문이 너무너무 많거든. 한국 사람들이 한국어를 쓰는데 너무너무 비문이 많거든요. 이건 영어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인 영어 전공자, 즉 우리나라로 치면 국어 전공자, 논술이나 글쓰기를 전문적으로 공부한 미국 원어민이 보면은 미국인들이 쓰는 영어 엉망진창인 경우가 굉장히 자주 보이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논술 시험 같은 거 보려면 한국 사람인데 논술을 쓰겠다고 국어 문법부터 해갖고 문장 구조의 논리적 구성, 그죠? 문장 연결의 논리적 구성 이런 것까지 다 배우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냥 일기 쓰듯이 학교 독후감 숙제하듯이 쓱쓱 글 써내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러면 빨간 줄이 여기저기 빡빡 그어집니다. 논술 선생님들이 절대 그냥 두질 않아요. 아무튼 문법이란 것은 결국 해석 잘하고 작문 잘하기 위한 목적이 다죠. 이 말은 어떤 문장이 제대로 해석이 됐다, 영작이 제대로 됐다, 그럼 거기서 문법 따지는 건 의미가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문장의 5형식도 해석과 영작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1, 2, 3, 4, 5형식 이거 도구예요. 도구. 목적이 아니에요. 해석이나 영작이 잘 됐어. 아주 자연스러워. 합리적이야. 그럼 여기서 이게 몇 형식인지 제발 고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쪽지 시험 말고 정식으로 내신에 반영되는 영어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거, 그리고 각종 공무원 시험이나 요즘은 공무원 시험 없다고는 하지만 토익, 토플 같은 시험에서도 어떤 문장을 주고 이게 몇 형식이 이게 이런 거 절대 안 물어봅니다. 그거 물어보는 출제위원은요 100% 다음 출제위원 자리에서 잘려요. 혹시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실 때 정식으로 보는 시험, 중간 기말고사에서 이게 몇 형식이냐 하고 물어보는 문제는 못 보셨을 거예요. 못 보셨어야 해요. 혹시 보셨다면 그 문제에 출제하신 선생님은 얼른 은퇴를 아무튼 근데 이 도구를 목적으로 자꾸 착각을 해서 자꾸 학계에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런 겁니다. She looked at me. 자, 이걸 looked at, 이걸 하나의 동사로 보면 삼형식이에요. 그녀는 보았다, 나를.
근데 비교적 최근에 at me 저 부분에 대해서 따지고 들면서 at me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at me는 쳐주면 안 되고 그러면 결국 저거는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일형식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겼더라고요. 저도 이게 언제 생겼는지 몰라요. 옛날엔 이런 주장이 없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이런 주장이 스물스물 고개를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영양가 없는 이론이고 영양가 없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 문장을 삼형식으로 보는 삼형식 학파와 일형식으로 보는 일형식 학파가 있어요. 해석이 잘 되고 look at 예를 써서 문장 잘 만드는데 지장 없잖아요. 그럼 그냥 자식들 별 쓰잘데기 없는 걸로 싸우고 있네 이러고 넘어가면 되는데 일반 학습자들까지 또 참전을 한다 여기에. 그래갖고 네가 옳네 내가 옳네 이러고 박터지게 싸우고 있어요. 한숨이 나죠. 자, 일형식으로 보는 게 새로운 주장인 것 같은데 전 그래요. 뭐 새로운 주장을 하려면 기존 주장을 완벽하게 뒤엎을 논리적 치밀함을 들고 나오든가 그 주장이 학습자들의 공부에 실력 향상에 아주 효율적으로 도움이 되던가 좀 그럴 때 들고 나오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좀 관심 좀 끌어보려고 저런다라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저는 그래서 전치수식, 후치수식 이런 말도 영 마음에 안 듭니다. 뭐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사람들이 안 쓸 건 아니지만 아니 전위수식, 후위수식 이래도 뭔 소리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전치, 후치 하면 뭐 3배쯤 더 이해가 잘 되는 용어도 아니고 어차피 둘 다 한자로 이루어진 용어잖아요. 무슨 우리말 사랑 용어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후이가 맞다, 후치가 맞다 이런 거 갖고 싸우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편한 거 쓰시면 됩니다. 걸리버 여행기를 보면 계란을 뭉툭한 부분부터 깨는 게 맞냐? 뾰족한 부분부터 깨는 게 맞냐? 이런 걸로 싸우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아무튼 저는 저 문장을 삼형식으로 보는 입장인데 왜 그런지 다음 영상에서 설명할게요. 하지만 제 설명에 납득이 안 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나는 저게 일형식인 것 같다. 그러면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지금 학계에서도 통일 못하고 네가 옳네 내가 옳네 박터지게 싸우는데 일반인인 우리가 뭐 그걸 결정할 힘이 있습니까? 그냥 자기한테 더 이해가 잘 되고 쓰기 편하다. 그럼 그걸 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일형식이냐 삼형식이냐 이런 거 물어보는 시험 문제도 안 나오는데 그죠? 그래서 다음 영상에선 저걸 왜 저는 삼형식으로 보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1월 10일 토요일 오후 7시에 업로드할 예정이에요.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끝이에요.